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른 거래에 비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 결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확실한 전문가의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부동산 투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투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한번 고지 드릴게요. 02-3153-2663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미래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MRI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주치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 못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의 카테고리가 너무 넓기 때문인데요. 어느 부동산 상품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손실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정말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부동산 상품이 확실한 투자처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한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만나볼 부동산 MRI 응급 환자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바로 오늘의 응급 환자는 재개발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재개발에 눈을 돌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재개발이라는 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간단하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대외 경기가 너무 불확실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한일 무역 전쟁이라든지 너무 복잡해요. 대한민국의 경기도 너무나도 안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가 그리고 꼬마 빌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위험성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품들도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그럼 오피스텔이나 뭐 신축 빌라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느냐? 아파트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아파트는 또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여기서 얼마가 더 올라가 있느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요건들을 다 충족하면서도 확실한 투자처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개발이 투자 가치가 왜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알아봐야 됩니다. 네. 왜 지금 정책을 펼치는데 자꾸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MC님, 혹시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항상 가정을 하는데 제가 항상 돈이 많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일단 상상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일단 돈이 많다면 가장 핫한, 강남의 가장 핫한 곳에서 신축 아파트. 고층, 전망이 한강 뷰가 쫙 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 진짜 내가 진짜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데 가고 싶잖아요. 네네. 사람의 욕심은 다 똑같아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돈이 안 돼가지고 못 가는 거지. 일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들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 중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상기 신도시라든지 좀 애꿎은 경기도에다가만 막 아파트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서울에 집을 더 지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이유는 바로 서울에 빈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빈택지가 없는 전통적인 구도심이다 보니까 얘를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무엇인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시고서 다시 아파트를 짓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차이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그리고 불량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이것만 가지고서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아파트 같은 경우를 다시 지을 때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게 재건축이다. 그리고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다세대 이런 거를 부시고서 다시 짓는 것을 재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0중 8구는 간단하게 맞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개발과 재건축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최근의 뉴스, 며칠 전에 뉴스도 봤는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그리고 전매 제한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대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길게 얘기한 게 기억이 어떻게 나시나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제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지난번 김재경 소장님의 방송을 또 다시 한번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올스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사실상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때 지금 남아있는 건 재개발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번 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기 때문에 재건축에만 해당되지 재개발이랑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매 금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나자마자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인데 재개발은 전매 금지 규정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유예 기간에 걸려 있어서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재개발 조합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현재 구역 지정이 돼 있는 재개발 단지뿐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보니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는 재개발뿐이고 또 재개발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재개발은 좀 우려가 없을까요? 어떤가요? 네, 일단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땅값, 그리고 건축비, 그리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반영한 이 금액으로만 분양을 해야 되지 그 이상으로는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준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있어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택지에 적용되기 어렵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8월 12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 가장 큰 게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그냥 투기과열 지구기만 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이 투기과열 지구고 나머지 3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위헌이다, 소급하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상 저는 이전에 소급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목표가 강남 재건축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왜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8월 12일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주는 것이 바로 강남, 즉 중심지의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고 또 청약이 과열되면서 주변 시세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상 이미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다들 멈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한 데들은 어디냐? 바로 관리처분 인가를 2017년도 말까지 받은 데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초안과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자유롭게 측정하기 위해서 허그에서 우회 규정을 하고 있었던 거를 피해서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게 강남 재건축을 핀포인트적으로 규제를 하려는 목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정말 타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재초안을 피한 마지막 재건축들, 얘네들이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고 낼 테니까 얘네들은 투자하면 정말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분양가를 고분양가를 못하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게 되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우려가 정말 높게 되는 거고요. 지금 직격탄을 받아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가 참 여의치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초안의 막차를 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이전에도 좀 드렸고요. 근데 좀 상황이 바뀌어서 정말 사면 초과에 이르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추진 계획과 지정 절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10월 초에 이제 개정안이 완료가 되면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이 높다든가 주택 과열 우려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데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강남 4구 등 핀포인트로 서울 중심지를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것은 10월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강남 4구만 지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외의 지역들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강남 4구만 지정된다라고 하면 강북이라든지 강남 4구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서울 전역을 지정할 가능성도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정된다라고 해서 재개발이 정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 바로 전매금지 기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곳에서 일반 분양을 받게 되게 되면 최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지만 매도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쉽게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물건의 희소성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C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지어져요. 예를 들어 2000세대 대단지인데 1000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근데 일반 분양 물건이 거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조합원의 물건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조합원의 물건을 사야 하고 그렇다면 한정된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렇죠. 네. 지금 사실상 거래를 하려고 보면 신축 아파트가 조합원 물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되게 되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그거만큼 프리미엄이 조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지금 거래가 가능한 주택이 조합원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 후에는 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조합원의 물건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진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은 핵심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희소하다. 그런데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을 칼질당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재개발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이 생김으로써 사실상 거래가 가능한 건 조합원 입주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한 다음에도 조합원 물건의 희소성, 그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가 재개발이라는 말씀 확신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 바로 재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부동산 MRI 두 번째 코너입니다. 김재경 소장님께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확실한 투자 틈새 시장이 재개발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재당첨 금지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이 확실한 투자처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재개발을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5년 재당첨 금지라는 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재개발을 투자했는데 내가 또 투자하려고 하면 이런 5년 재당첨 금지,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설왕설래가 많고 처음에는 국토부에서도 잘못된 답변들 서로 상충되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직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 전문가인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면 좋을 텐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입니다. 딱 지금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 6번째 항목에 5년 재당첨 금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빨간색으로 체크돼 있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봐 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같은 경우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한다.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또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핵심은 다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서로 이해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6하 원칙을 빌려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명 5년 재당첨 금지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순서대로 따라오다 보면 내가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정말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6하 원칙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가장 논리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원칙이죠. 자, 6하 원칙에 대해 풀어주시는 바로 법률 설명 하나하나 시작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바로 무엇을입니다. 자, 5년 재당첨 금지. 근데 어떤 거라 했죠? 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죠.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일반 분양인데요. 청약 통장을 써서 일반 분양에 당첨되신 사람들 역시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 정비사업들, 우리가 말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어디서입니다. 5년 재당첨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해당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제 A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죠. 서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부산의 재개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5년 재당첨 금지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언제입니다.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진짜 별표를 한 3개쯤은 쳐주셔도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적용입니다. 내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 초기 단계예요. 그러면 애초에 5년 재당첨 금지랑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얘가 관리처분 인가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도 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났는지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201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칠게요. 똑같은 서울 A, 서울 B 재건축이에요. 하지만 얘는 201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얘는 201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A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재당첨 금지에 안 걸리고 B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A 재건축 201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던 것이고요. B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서울이 언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지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부활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디가 지정됐나 보면 서울 전구가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달 만에 2017년도 9월 5일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됐었는데 이때 추가로 지정된 데가 바로 성남의 분당구와 대구의 수성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827 부동산 대책 때 또다시 추가 지정이 나왔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광명과 하남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일단 투기 지역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했다면 이게 지정 전이었는지 지정 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언제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리 처분 인가가 언제 났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 재건축을 가지고 있어서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나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처분 인가 당시에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었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어떻게입니다. 언제 샀느냐 이 시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도 별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취득했느냐 했을 때 일반 분양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분양은 정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약을 당첨된 사람도 있지만 예비 당첨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했으면 예비 당첨돼가지고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역시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립니다. 근데 예비 당첨자 중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지 않고요. 또다시 청약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일명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서 막 줄 서서 받는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청약을 받더라도 이 경우에는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됐다라고 할게요. 이 갑이 일반 분양에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매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권을 을한테 승계를 합니다.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누가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냐 했을 수 있어요. 일반 분양권은 지금 을이 소유하고 있지만 일반 분양이 당첨된 시점에는 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이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고 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 소유자 갑이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역시 갑이 을한테 입주권을 전매하게 되더라도 갑이 5년 동안 즉 우리가 전매한 관리처분 인가가 당첨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 금지에 걸리고 을은 해당 사항 없이 또 다른 재개발을 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울고 있는 갑과 웃고 있는 을의 모습으로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주셨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소유자 그리고 청약 당첨된 사람은 5년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기준을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재당첨 금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팁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가 남았어요. 누가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누가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5년 재당첨 금지는 세대원 전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년 재당첨 금지가 걸리는 시점은 투기 과열 지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유자가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걸리는 거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세대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자녀분들도 전부 다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린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팁으로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 자녀 세대들은 분리를 해두는 거에 추후적으로 자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할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재당첨 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게 왜인데요. 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왜 같은 경우는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짜맞추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한번 왜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5년 재당첨 금지를 도대체 왜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재건축과 재개발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쉽게 투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투자를 하면 이제 이익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5년 재당청 금지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왜 재개발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결론으로도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여기서 5년 동안 땡전 한 푼도 안 올라간다고 칠게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완공까지 다가서면서 이 가격들을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 이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여러 개 투자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번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년 재당청 금지 자체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큰 시세 차익을 그만 봐라. 하나만 사고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투자하지 말라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틈새를 찾아서 이렇게 좋은 재개발을 여러 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년 재당청 금지는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관리처분 인가 안 난 A 재개발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B 재개발 추가적으로 당연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개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둘 중 뭐라도 먼저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시점,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때 2019년도 1월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때부터 5년 동안 재당청 금지 기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까지는 또 다른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청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양 신청을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A 재개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얘가 사업시 인가가 나고 관정평가가 나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때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을 취득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난 걸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초기 단계 조합 설립이 난 지 얼마 안 된 곳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갖다가 재개발을 2개, 3개 여러 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의 Y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온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Y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재개발, 재당청 금지를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로 재개발 초기 단기에 투자를 하던가 혹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을 투자하는 2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개 투자를 하면 어려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5년 재당청 금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전매 금지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지 했을 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특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재개발이 여러 개 투자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재경 소장님께서 재당청 금지에 대한 설명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한번 고지드릴게요. 02-3153-21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부동산 MRI 함께해 주신 김재경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들어보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세원 파트너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투자 도깨비 김세원입니다. 요즘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과 고민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와 크게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입니다.
네, 요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거나 생각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틈새 시장 확실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이 바로 관악구입니다. 우선 관악구에 대한 특장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관악구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강남과 서초의 바로 옆 동네지만 지금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개발이 좀 덜 됐다는 이제 증거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했었던 영등포 지역과 거의 쌍두마차격으로 서울시의 거의 마지막 미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악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강남구와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가 어디인지 좀 궁금한데요. 위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관악구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위로는 이제 동작구와 이제 영등포구가 있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서초구와 바로 이제 강남구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요. 그 강남과의 이제 직선 거리가 지금 8.5km, 자전거로 타고 가게 되면은 거의 4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과의 이제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그만큼 강남의 인프라를 흡수를 할 수가 있고 강남의 이제 배후 주거지로도 이제 관악구가 많이 뜨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최근 뭐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뭐 금강구에 좀 투자를 해라. 금강구가 이제 앞으로 개발의 이제 이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금강구라 하면은 바로 이제 금천구와 관악구, 그다음에 구로구를 뜻합니다. 그 금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개의 구 중에서도 이제 관악구에 이제 개발 호재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악구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보시다시피 관악구가 조금 이제 면적이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관악구 아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습세권 이제 하는데요. 관악구는 지리적으로도 원래부터 습세권의 요지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치에 대한 설명 지도를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숲세권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강남과의 거리가 8.5km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8.5k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런 위치적인 장점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관악구 그 신림 봉천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서울시의 그 마지막 저평가 지역으로 그 앞으로 되게 상승될 요인만 남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황금 노선인 2호선과 그리고 경전철 3개의 노선이 신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여의도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주요 업무 지역과의 교통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2030 플랜의 12지역 중심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는 아직까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포인트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통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관악구는 2호선 이외에는 교통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지하철 2호선만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림역이라든지 뭐 봉천역, 서울대구역만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그 지나다니는 것도 지금 가로 방향으로 이제 횡단이죠. 횡단으로 지금 서울 시내 관통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부선과 신림선, 난곡선이 지금 신설이 되면서 서울을 이제 종단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지역과 이제 개선이 많이 이제 되는 그런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이게 바로 이제 서부선입니다. 이 보라색이 이제 서부선이고요. 그 빨간색 노선이 이제 신림선입니다. 빨간색 노선은 신림선이고 이 파란색 노선이 난곡선인데요. 그 이제 2호선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의 환승역 또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교통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신림선입니다. 그 관악구 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노선이 바로 신림선인데요. 벌써 착공은 2017년도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총 11정거장으로 최종 2022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역으로는 그 서울대학교 인근 역부터 시작해서 신림역을 지나서 보라매역, 그다음에 여의도 옆에 있는 색강역을 끼고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의도와의 좀 근접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서부 경전철입니다. 그 서부 경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하는 경전철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경전철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일단 주요 역은 세전역부터 장승배기역까지입니다. 원래 이게 1구간인데요. 지금은 장승배기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연장을 4km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1구간인 세전역부터 장승배기역까지는 2023년도에 개통 목표를 하고 있고요. 2구간인 장승배기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2025년도까지 이제 개통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 관악구 또는 이제 동작구를 지나서 여의도와의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아지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난곡선인데요. 아직 착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조기 착공을 목표로 난양에서부터 보라매 공원역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림선, 그다음에 서부 경전철, 난곡선 이 세 개의 노선이 신설이 되게 되면은 이 관악구의 교통이 크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많이 들었습니다. 2호선을 제외하고도 경전철이 무려 3개나 신설된다고 하니까요. 힘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악구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이 부분 빼놓지 말고 꼭 기억하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자, 최근에는 자가를 선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도로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그 관악구에는 도시 고속도로 또한 이제 굉장한 이제 호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입니다. 그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는 그 광명 소화에서부터 수서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지금 현재는 서남 JTC까지만 지금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도까지 수서역까지 총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금천에서부터 강남까지 차가 막히는 구간에는 거의 1시간 정도를 좀 단축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교통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관악구에서 강남까지의 거리 또한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어떤 직주 근접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이제 신림 봉천 터널인데요. 그 신림 봉천 터널은 그 시흥 IC에서부터 관악 JTC까지 연결하는 터널로 그 남부 순환로가 지금 굉장히 교통 체증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남부 순환로의 교통 체증을 많이 완화해줄 그런 터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제 2020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관악구의 주민들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까지도 이제 교통의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로망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봉천터널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 관악구의 현재와 미래가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자, 오영미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다니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 학교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하면 신림동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이 최고의 대학교 주변에 약 7,000세대의 뉴타운이 형성될 거라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부동산 투자 기초 정보를 샅샅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신림 뉴타운은 올해 개교 40주년의 전통 명문 미림여고와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및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위 학군이 매우 양호합니다. 가장 큰 상징인 서울대학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악구 신림동의 상징이죠. 또한 신림 뉴타운의 주거 환경 역시 우수한데요. 뉴타운 주위를 흐르는 도림천은 지친 서울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서 구로구의 신도림동,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큰 하천입니다. 게다가 신림 뉴타운 1구역과 2구역을 잇는 관악산줄기에서 내려올 복개천은 신림 뉴타운의 내부로 흐르게 되어 있어 멋진 자연 경관과 함께 서울 도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변공원 및 상가시설이 조성되어 관악구의 랜드마크다운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악했던 교통 환경이 큰 약점이었던 관악구 신림동에 경전철에 호재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 2, 5, 7, 9호선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경전철 개통에 따른 그 파급 효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곧 예정된 신림 1구역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약 1,400세대로 1구역과 맞닿아 있으며 복개천과 함께 1구역의 시세를 함께 형성 중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배산임수의 지형과 멋진 자연환경, 생태계 환경까지 그리고 강남 접근성까지 잡고 있는 우리의 신림 뉴타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악구를 대표하고 앞으로 서울시 서남부권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신림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늦지 않게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관악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언급했던 2030 서울 플랜 들어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 2030 서울 플랜에 관악구 중에서 이제 봉천 지역이 생활권이 이제 이슈로 많이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관악로 주변에 봉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 R&D 벤처밸리를 조성을 하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또한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관악구 지자체의 어떤 개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그 봉천 지역 중심 개발을 하면서 상업 및 업무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 자족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서울대학교 이제 협력 하에 여러 가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악구, 봉천 지역 앞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2030 플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악구의 모습도 설명을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악구의 재개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그 관악구의 이제 재개발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한 군데는 신림 뉴타운이고요. 그다음에 봉천동 재개발인데요. 그 첫 번째 바로 이제 신림 뉴타운입니다. 그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총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총 3,800세대고 조합원 수는 1,446세대로 그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 2구역 같은 경우는 총 건립 세대 수는 1,487세대, 조합원 수는 712세대로 그 내년 초에 관리 처분 인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 3구역은 총 건립 세대 수가 571세대고요. 조합원 수는 255명으로 그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관리 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6,000세대 가량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한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봉천동 재개발 현황인데요. 봉천동에는 총 6개 그 재개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봉천 12-1구역과 12-2구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편한 서울대 입구. 벌써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봉천 12-1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또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84제곱미터죠. 33평 기준으로 거의 9억에서 10억의 호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봉천 13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은 추진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이 초기 단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천 4-1-2구역과 4-1-3구역이 있는데 줄여서 412구역. 413구역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는 다 난 상태고요.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 처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네, 봉천동과 신림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위치와 설명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봉천동 재개발 지역인데요. 그 412구역과 413구역입니다. 그 이쪽 길이 이제 바로 국사봉 터널입니다.
국사봉 터널을 지나자마자 바로 왼쪽 편으로 이제 있는 구역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관악 현대 드림 아파트,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앞쪽으로 지금 재개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봉천 4-412 구역과 413 구역이 앞으로 이제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바로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역세권으로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천 12-1구역과 12-2구역인데요. 12-2구역은 지금 봉천 이편한 서울대 입구입니다. 2019년 이번 연도죠. 2019년 지금 6월 달에 일단 입주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12-1구역 같은 경우는 2차 서울대 입구 2차 아파트로 내년 2020년 4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지금 9억에서 10억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가는 11억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그 봉천동이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력도 상당히 이제 큰 이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봉천 13구역인데요. 그 봉천 13구역 같은 경우는 봉천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아직은 추진이 단계고 지금 현재 이 봉천역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점 이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림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신림 뉴타운인데요. 그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총 1구역과 2구역과 3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천동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이 신림역 1구역 앞에 아직 역 이름은 미정이지만 그 서림역이라고 여기가 이제 신림선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 개통은 이제 2022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신림 1구역과는 바로 1분 거리에 거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림 1구역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뒤에 이제 삼성산이라든지 도림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림 1구역과 2구역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뉴타운 내에 자연 개천이 흐르는 그런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 도림천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복개를 하면서 뉴타운 내에 자연 복개천이 만들어지면서 이 앞쪽에는 스트리트형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숲과 자연 개천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림 뉴타운까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연 개천이 흐른다는 것,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악구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하시기에도 한 투자 금액은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로 투자하시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고요. 그 관악구는 박우순 서울시장님께서 이 지역은 필히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서울시 계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서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관악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한번 고지 드릴게요. 02-3153-2663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보다 더 가깝게 저희의 궁금한 점 여쭤보고 싶으시면 세미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8월에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8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고요. 금호동 재개발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세원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관악구에 대한 설명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투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